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조금 전에 이 강의 세 번째 시간 36.5도 인간을 위한 경제학 우리가 본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며 읽었습니다. 15분이 넘어서 학습활동은 한 10분 안에 2부를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북 몇 쪽이야? 12쪽을 펴시다. 선생님 그 본문을 선생님이 쓴 거를 툭 찍었는데요. 여기선 질문이 중요합니다. 모든 거에서 다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이나 감추어진 의미를 추론하는 활동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본문이 있는데 선생님이 머릿속에 이 그 막 생각하는 과정을 말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부른다. 정의를 내리고 있구나. 공공 여러 사람이. 공공재의 또 다른 예로는 도로나 공원 말고 또 국방 서비스, 경찰, 도로, 공원, 국방 서비스, 경찰, 나라가 하는 거 그런 걸 들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걸 얘기하나 보다. 그리고 따라서 이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공공재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취급하기 어렵다. 바로 앞에 있는 거.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 같은 거를 취급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예컨대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if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업은 이 앞에 나온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은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만 내면 철통 방위를 약속한다는 신문 광고도 냈지만 과연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 국방 서비스 돈 내면 그렇게 한다는 앞에서 나온 이 서비스 이용하려 할까?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과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나 보다.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굳이 자신이 그 비용 연간 500만 원이 되는 자기만 지켜달라고 하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앞에서 들은 예 전체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그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지불하지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국방이나 경찰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 공공재의 특성.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구나.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추론하며 읽기입니다. 우리 워크북에는 선생님 뭐뭐하며 추론입니다. 여러분 워크북에는 선생님이 질문은 그 비용 이 때문 이것만 나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 비용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에 지불할 비용 이 때문이다. 공공재의 특성이었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론하며 읽기는 지시어 대신 말해주는 대용어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기입니다.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필자가 과연 바로 뒤에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읽었는데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는 왜 공공재에 해당하는 걸까? 이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여학생. 여러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이구나. 남학생, 시장을 취급하는 것들의 특성은 무엇일까? 머릿속에 시장 하면은 이익을 얻기 위한 거, 다른 특성 이런 게 떠오르겠죠. 4번, 필자가 이 글에서 만약에 가정의 상황을 설정한 이유를 추론해서 말해봅시다. 가정을 상한 건 자기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과연 국민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까? 아닐 것이다. 여러분 워크북에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기 위해라고만 적어봅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미루어 짐작하는 게 추론하며 읽기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교실에서는 공공재를 민간에 맡길 경우 위험성은 없나? 어떤 사례가 있나 모둠 토의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그 옆에 있는 건 아주 쉬운 거라 선생님이 한 5분 시간 주고 13쪽 풀어보라고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무 여러 번 나와서 선생님이 실험의 의도, 실험의 과정, 실험의 결과, 실험 결과의 분석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2번만 얘기할 건데 이 실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해서 말해보자. 궁극적으로
실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서. 이거죠. 결론에 있었던 부분이죠. 인간이 경제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염두에 두고 이걸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 얘기죠. 이게 3번에도 나왔네. 여러분 2번, 3번 했습니까? 누구한테 예상 족대가 누구예요? 경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 혹은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기대하는 바 전통적 경제 이론이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래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이 글을 쓴 의도 지금 바로 좀 전에 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한번 잘 써보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적 경제학의 입장에서 제기된 지금의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재검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경제학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인간의 특성은 따뜻한, 그렇죠. 따뜻한 인간, 차갑고 냉철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쿨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공공의 이익을 선뜻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6.5도 인간의 경제학, 새로운 경제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독서 공부의 20번째 글에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라고 이거랑 딱 들어맞는 글이 있습니다. 독공 꼭 갖고 와야 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행동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 숙제는 독공 20번에 나와 있는 글 옆에 한번 읽고 문제 4문제인가 5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입니다.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